자, 봅시다. 전 시간에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까지 끝을 냈지 맞지? 속력, 속도 끝내고 그 다음에 그때 필기했던 노트 선생님 잠깐만 줄래? 2번까지 저기 가속도의 방향까지 다 한 것 같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늘 여러가지 운동 그래서 오늘 등가속도 운동 들어갑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면 페이지수를 15쪽에 15쪽에 그 위에 있는 등속 직선 운동 했는가? 그것도 안 했나? 자, 그러면 15쪽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할게. 그 다음에 진우야, 진우 지금 앞에 속력속도 가속도 어느 정도 할만하지? 네. 괜찮나?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지. 자, 노트 필기하세요. 자, 세 번째 이래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이다. 이거 한번 배워보자. 여러 가지 운동.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이렇게 갈 건데 전 시간에 선생님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자, 가속도. 전 시간에 우리 가속도 배웠는데 가속도 계산 공식 A는 T분의 V-V0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근데 가속도 운동이 선생님이 스칼라라거나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럼 벡터량이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야, 맞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속력이 변함. 이걸 그냥 동그라미로 쓰자. 속력이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 가속도 운동 2 아니야. 가속도 운동 2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자유낙하였어.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질 때 속력이 9.8m/s씩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방향은 안 변하잖아. 가속도 운동이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안 변하는데 방향이 변해. 가속도 운동 2 아니야. 가속도 운동 1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등속 원운동이 있었잖아, 맞지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 순간 방향이 계속 변하지, 맞지? 그래서 가속도 운동 1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속력이 변하고 방향이 변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다 변해. 그럼 가속도 운동 2 아니야? 2지,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었냐면 진자 운동.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 맞지? 포물선 운동.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아.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그럼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지, 맞지?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 2 아니야? 아니지,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오늘 시간 나가야 될 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배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진우 전 시간에 선생님 필기했던 거 애들 노트 필기해서 줄게요, 알겠지? 복사해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에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등속 직선 운동. 요거부터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등속 직선이라 그러면 V 이퀄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속력이 일정하면 가속도 얼마가? 0이지, 맞지? 가속도 없다. 선생님이 그때 가속도의 친구가 누구라 그랬지? 가속도의 친구는 R자임이지, R자임. 뉴턴의 제2법칙 꼭꼭 기억하세요. F는 m이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R자임도 0인 경우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 등속 직선 운동 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의 첫 번째로 선생님이 조건을 얘기해 볼게요. 조건. 자, 조건을 보면 위에 쌤이 얘기했다시피 작용하는 R자임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그래야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정지 상태는 안 되고 현재 운동 상태여야 된다. 운동 상태.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우리 그래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지? 그래프의 종류는 앞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본 적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 본 적 있지, 맞지? 그 다음 한 개 더 있는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1단원에서는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구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쉽겠나? 두 번째 거 그리는 게 제일 쉽겠지, 맞지?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V, 여기가 T 이렇게 됐을 때 속력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려주면 되냐면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다. 그러면 Y축이 V를 의미하고 X축이 보면 시간 T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맞지?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동거리.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그치? 반드시 외워라.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전에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S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S. 근데 S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VT 이렇게 되네, 맞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Y는 AX 꼴이니까 그래프를 또 변형할 수 있지, 맞지? 어떻게 그래프를 바꿀 수 있냐면 Y축의 거리, X축의 시간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함수 형태니까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지금 ST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자,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자, X축이 시간 T를 의미하고 Y축이 S를 의미하니까 T분의 S.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력, 속도더라, V더라. 이렇게 우리는 중등부 때부터 배워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등속 직선 운동 끝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쌤 좀 치울게. 알겠지? 필기 다 했지? 자, 치울 테니까 내가 칠판 공간 확보하려고 치우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알겠지? 등 가속도 운동. 자, 그래서 우리 등 가속도 운동이라 그러면 자, 같을 등자의 가속도가 같다는 의미지. 그래서 가속도를 A로 표현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맞지?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가속도의 친구가 선생님이 아까 R자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R자임 또한 일정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R자임 일정하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자유낙하 있었잖아, 맞지? 자유낙하 할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되는데 그 중력이라는 힘은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그래서 그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 일정하지. 9.8m/s씩.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와 공식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프와 공식. 근데 너희들 나중에 물리를 다 배우고 나면 요 앞단원의 역학파트에서도 뭐 한두 문제 출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한두 문제 출제할 때 출제하는 게 뭐냐면 이 등가속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줘야 될 파트다, 이렇게 올라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와 공식 들어갈게. 자, 근데 이 그래프와 공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뭐는 외우고 와야 되냐면 가속도 계산 공식이 T분의 V-V0 요 정도는 암기를 한 상태에서 금해야 돼요. 알겠지?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준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프와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먼저 가속도가 양수일 때, 자, 가속도가 양수일 때를 한번 보자. 우리 전 시간에 가속도 부호 의미가 있었지, 맞지? 가속도 부호가 플러스다. 뭐를 의미해요?
속력 증가 맞지? 가속도 부호가 음수다 그러면 속력 감소했지 맞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속도도 부호를 가지지 맞지? 속도 부호는 의미가 뭐지요? 속도는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속도 부호가 양수면 처음 운동 방향이고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면 반대 운동 방향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가속도도 부호를 가지고 속도도 부호를 가지니까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아. 양수로서 같든지 음수로서 같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속력 증가지 맞지? 부호가 다르면 속력 감소를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등가속도 운동에 가속도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래프 3개 있었지 맞지? 3개 그 셋 중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쉽냐면 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쉽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등가속도잖아. 그럼 등가속도는 가속도의 일정이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맞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게 지금 가속도 A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시간 T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자, 현재 기울기는 나타나지 않지 맞지? 그럼 우리는 뭐를 갖다 확인해야 되냐면 요 면적을 갖다 확인해야 돼. 면적. 그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A 곱하기 T. 자, 그럼 A 곱하기 T 요 공식 보세요. 요 공식에서 AT 그러면 T가 절로 넘어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AT가 의미하는 바는 V-V0예요. 맞지? 그래서 V-V0입니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델타 V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가속도 부호가 여기 양수잖아, 맞죠? 가속도 부호가 양수면 요 속도 변화량은 요런 얘기도 쓴다. 속도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양수니까 속도 증가량을 나타냅니다. 됐나?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썼던 요 시간 볼래? 요거를 딱 보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갖다 쓸 수가 있냐면 자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은 여기에 나중 속도 V 빼고 V0를 절로 넘겨. 그럼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물리 1에서는 암기하면 좋고 암기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 2에서는 공식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있다. 잘 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근데 요 식이 보니까 y는 ax 플러스 b 꼴이지 맞지? 그래서 요 식 가지고 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 자 y축의 속력 그 다음 시간축의 t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v0에 해당하는 값이 y 절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v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로서 그리면 되겠다. 여기가 시간 t 여기가 나중 속도 v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렸던 게 VT 그래프잖아 맞지? 그럼 VT 그래프에서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기울기가 눈에 보여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딱 보니까 시간 t분의 v-v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지 맞지? 기울기가. 그럼 우리 t분의 v-v0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가속도지. 저 공식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암기해 둬야 돼. 뭐 암기해 둬야 되냐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아래 면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면적을 갖다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면적을 딱 보니까 사다리꼴 면적이에요. 사다리꼴 면적. 그럼 사다리꼴 면적이면 자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그렇게 나눠보면요
우리 요거 높이에 대한 거 요거 어떻게 쓸 수 있겠노? 요 높이가 보면 v-v0가 높이잖아, 맞지? 우리 v-v0, v-v0 한마디로 얘기하면 at지, 맞지? 그래서 요 높이를 갖다 우리는 a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면적, 여기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래 사각형 넓이가 v0t지, v0t 더하기 위에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atj. 그럼 t가 두 개 있으니까 t 제곱이겠네, 맞지?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면,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이래 얘기했네.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해요? 면적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거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면적이 이동거리 S를 의미하는데 방금 전에 면적 계산했을 때 식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보면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 공식을 외우면 좋은 점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고, 안 좋은 점은 쉽게 까먹는다는 게 안 좋은 점이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y는 시간에 대해서 2차 함수입니다, 맞죠? 2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무슨 그래프? S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시간에 0을 집어넣으면 이동거리 0이잖아, 맞지? 그래서 제로인 지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여기 기울기가 양수지, 맞지? 그럼 양수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0점에서 시작해서 R을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선생님이 ST 그래프에서 앞에서 배웠네. 두 점 사이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평균 속력속도이, 맞지? 그 다음에 한 점의 접선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그렇지.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자,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외워야 되고, VT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과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A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았지? 선생님 이거 왜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그래프를 서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프 변환 때문에 이 의미하는 바를 외워야 돼요. AT 그래프에서는 한 개 외우면 되지, 맞죠? 면적. 그 다음 VT 그래프에서는 두 개를 외워야 된다. 기울기 외워야 되고 면적 외워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외우면 되지, 맞지? 뭐를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쌤이 하나씩 더 적으면 등가 속도식이 원래 3개 있습니다. 3개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2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등가 속도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 꼭꼭 기억해라. 자, 그래서 지금 요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니까 꼭꼭 기억하세요. 꼭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에 식의 두 개는 변수가 있는데 세 번째 식에 변수가 없는 게 시간 t가 없습니다. 알겠지? 맞지? 그래서 시간 t가 없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식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아까 첫 번째 식은 A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나왔지,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V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나왔잖아, 맞지? 그럼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씩을 건드려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개씩을.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요 식에서 보면 일단 t가 없으니까 t를 어떻게 속을 했겠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t는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식이 되냐면 a분의 v-v0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요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치? 0. 한 30초도 안 걸리니까 쌤 금방 한번 보자.
자, S는 V0에다가 T 대신에 A분의 V-V0 요거만 넣으면 되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A 쓰고, 그 다음에 A분의 V-V0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지? 대입만 한 거다. 자, 는 이랬을 때, 자, 위에도 지금 예산 여기가 분모가 A 제곱 될 거니까 A 제곱 되면 요거 A하고 하나 날아가겠지, 맞지? 그럼 요거는 A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V-2VV0 플러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지? 위에 거는 맞지? 자, 그러면 자 봐, 밑에 분모에 보면 야 A 남고 얘는 분모가 2A잖아, 맞지? 그럼 2A로 통분해 볼게. 자, 2A로 통분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요거 해주면 2V0V 빼기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2V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남지,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제곱 빠졌네. 그래서 V의 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지금 우리는 S를 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지금 날아갈 수 있지, 맞지? 그 다음 얘 일로 보내면 그러면 2AS만 자리남고 우변에는 V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V0의 제곱 플러스 V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만 남잖아, 맞지?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은 첫 번째 식에서 T 해가지고 두 번째 대입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게 가속도가 양수일 때 우리는 표현한 식이다. 어렵지 않지, 맞지? 계속한다잉.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음수일 때를 갖다 한번 그려봅시다. 가속도가 음수일 때. 그럼 가속도가 음수일 때니까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여기가 가속도다, 여기가 시간이다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A 요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죠. 가속도가 음수인 AT 그래프지. 자, 이랬을 때, 자, 야, 요 면적 여기 시간 T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면적이 여기는 마이너스 AT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AT는 어떻게 되냐면 V-V0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지, 맞지? 가속도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V는 요거 있는 거 절로 넘기면 V0 마이너스 AT 요런 식으로 첫 번째 식이 나오지, 맞지? 첫 번째 식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면적이 보면 면적이 델타 V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면적이 지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맞죠? 마이너스 나오니까 요거를 갖다 우리는 속도 감소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된다, 그랬지? 속도 감소량.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VT 그래프. 근데 처음에 y 절편값은 위에도 양수 여기 V0에서 시작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A 기울기가 위에도 지금 1차니까 직선이지, 맞지? 그래서 요런 형태로서 그려줘요.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좀 보면 중요한 그래프에 속하는데, 자, 잘 봐. 지금 여기 지정되기 전까지는 속도 부호가 양수잖아, 맞지? 맞지? 속도가 양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더노? 처음 방향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처음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게 마이너스지, 맞지?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면 되겠지, 맞지? 자, 그렇다면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요 지점이 있지, 맞지? 요 지점이 바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한 지점이다.
방향을 바꾼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어떻게 될 거냐면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된다. 알겠지? 가속도가 음수니까 식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또 S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ST 그래프에서 이제는 t 제곱 앞에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는 요런 형태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ST 그래프에서는 요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기울기가 0이잖아, 맞지? 최고 지점이. 그러면 최고 지점이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우리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지? 응?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나? V를 의미하지, 맞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야. 속도가 0. 저 지점은. 요 최고 지점은 속도가 0이다. 다시 얘기해서 물체는 뭐 했다는 거야? 정지했다는 소리지, 맞지? 정지. 그럼 정지를 했는데 왜 정지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 지점이 바로 방향을 갖다가 바꾼 지점이다. 방향을 바꾼 지점. 요 지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지점, VT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이 ST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그래프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있지, 맞지? 그거만 한번 필기가 넘어가자. 자, 자유낙하. 자, 자유낙하인데 우리가 어떤 물체가요? 무조건 떨어지는 운동을 낙하 운동이라 한다, 알겠지? 떨어지는 운동이면. 근데 처음에 떨어질 때 초기 속도가 있을 수 있지, 맞지? 내가 아래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 속도 없는 상태에서 놓을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자유낙하라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초기 속도가 0 상태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V0가 0이에요. V0가 0. 그 다음에 중력만 받아야 되겠지. 다시 얘기해서 공기 저항력이 없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중력만 받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 9.8. Q가 아니고 G 써야지, 맞지? 자, G. 중력 가속도 상수를 하지, 맞지? 그래서 9.8 가속도를 9.8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라.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도 등가속도 운동이지, 맞지? 등가속도 운동. 그럼 등가속도 운동 식 3개가 있다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식 보면 V는 V0 플러스 AT잖아, 첫 번째 식이. 근데 야는 V0가 제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 속도 V는 가속도 대신 G 쓰고 T 이렇게 써야지. V는 GT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잖아, 맞지? 근데 보통 자유낙하는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거리는 높이로 많이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H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V0가 0이니까 앞에 있는 식은 넘기고, 두 번째 2분의 1 가속도 대신에 G 쓰고, 그 다음에 T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지? 두 번째 식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EAS는 그랬으니까 EG H는 V 제곱 이렇게만 우리가 쓰면 되겠네. EG H는 V의 제곱이다. 됩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요건 필기하지 말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사과가 연마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2m이고 연마가 냉장고를 할 때 냉장고 연마가 100m이라 해볼게요. 질량이 50배 차이가 난다고 보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알겠지? 중력만 받고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 바닥에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한다. 이걸 배운 적이 있지, 맞지?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도달하는 이유는 중력이 같기 때문이가? 아니지. 뭐가 같기 때문이야? 바닥에 닿기 직전에 뭐가 같기 때문이지? 속력이 같든지 안 그러면 떨어질 때 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0인 상태에서 둘 다 낙하할 때 보면 임마 속력 계산해봐라.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계산해봐라. 그러면 뭘로 계산해야 돼? 이걸로 계산해야 돼. 이걸로. 나중 속력 V는 어떻게? 루트 2GH 이렇게 계산하지. 그럼 야 같은 경우도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계산이라 그러면 V는 루트 2GH. 그러니까 이 둘 다 질량은 다르지만 속력 계산해보면 둘 다 GG 9.8로 갖고 HH 같은 높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렇게 자연학과 보면 됩니다.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의 15쪽에 자 1번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 줄쳐라. 모두 일정. 속력도 일정, 방향도 일정, 모두 일정하면 우리는 가로 1번에 줄치자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마지. 자, 뒤로 읽어보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지 맞지? 그럼 속도라면 속력과 방향을 같이 가지지. 그래서 속력도 일정, 방향도 일정 그런 얘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식이 나와 있는데 S는 VT, V는 T분의 S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식이라 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지. 동그라미 1번에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 동그라미 쳐서 저 어디에 줄쳐? R자임이 0이어야 한다. 반드시 R자임이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얘 나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구비목구,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가 등속 직선 운동이가? 아니지 맞지? 엘리베이터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등속 직선 운동이면 1층에서 버튼 누르고 우주까지 날아가야 돼. 알겠지? 같은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 줄쳐라.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그림에 표시하세요. 넓이는 이동거리.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줄쳐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기울기가 속력이다. 줄 때는 그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그럼 2번 속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가로 1번에 등가 속도 직선 운동 줄치세요.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인데 자,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잠깐 읽어볼게.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입니다.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속하는 운동도 등가 속도다. 알겠지? 감속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니까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얘 보니까 자유낙하,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운동. 우리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운동 전 시간에 뭐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연재기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등가 속도식 회색에 3개 있지 맞지? 별표 3개 때려놔라.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 나와 있지 맞지? 쌤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우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면적 하나 외워야 된다고 했다. 알겠지? 면적, 속도 변화량.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지.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 우리는 외워야 될 거 두 개 있지?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거 두 개 외워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 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뭐 있어요? 기울기가 속력 속도라는 거. 알겠지? 됐나? 넘기지 말고 오른쪽에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VT 그래프 이거 한번 볼게요. VT 그래프 이걸 가만히 보면 만약에 여기 속력이 20이고 여기 속력이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면적이 이동거리라 그랬지 맞지? 면적. 그러면 요걸 갖다가 뭐 계산하기 쉽고 2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면적을 한번 계산해보지.
자, 면적은 사다리꼴, 요거 지금 사다리꼴이지, 맞지?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10 더하기 아랫변 20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지, 맞지? 자, 그러면 얘 면적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0 나옵니다. 30 알겠죠? 30. 그래서 이동거리가 30m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어요. 면적만 계산했으니까. 근데, 자, 잘 봐. 여기 지금 처음 속력은 10이잖아, 맞지? 근데 속력을 점점점 증가시켜서 20으로 됐잖아, 나중 속력이.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달렸나? 평균적으로는 15로 달렸지, 맞지? 그게 평균이잖아. 처음 속력 10, 나중 속력 20. 근데 평균은 15.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도 15, 절반인 15로 이만큼 달렸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 그림 좀 잘못됐지만 요렇게 줄을 딱 긋게 되면 요게 있던 면적하고 요게 있던 면적은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있던 면적을 요로 채우면 전체적으로 요게 해당하는 면적의 이동거리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 사각형 면적을 계산해 보면 15 곱하기 2니까 똑같이 30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른쪽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물체 밑에 보니까 평균 속도 돼 있지, 맞지? 줄처럼. 자, 우리 앞에서 자, 선생님 봐라. 평균 속력이라 썼게 쌤. 우리도 직선 운동을 배우니까 속력과 속도는 같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평균 속력 앞에서 계산 공식이 있었지, 맞지? 평균 속력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앞에 공식이 하나 있었다, 그렇지? 그런데 공식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위에 줄 때려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건 알겠지? 어떻게 평균 속력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냐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자, 처음 속력이 있고 나중 속력이 있잖아, 맞지? 그걸 말 그대로 평균 잡으면 됩니다. 평균. 아까 처음 속력이 10이고 나중 속력이 20이었잖아. 평균 잡아서 12로 보는, 15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2로 나누면 된다. 이거 그게 왕별표 하나 때려놔라. 왜 왕별표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 수능 문제 풀어보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근데 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만약에 5문제가 출제되면 한 3문제는 요 공식으로 다 풀립니다. 요 하나 가지고 다 풀려요. 알겠지? 그래서 요 공식은 꼭 기억을 좀 해둬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와 분석 이래가지고 자 1번에 보니까 가속도가 양수일 때 있지.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일 때 아까 쌤 그래프 3개 그렸지, 맞지? 그 위에 그래프 3개가 있는 겁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림에다 줄쳐라. 넓이는 속도 증가야.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줄쳐라.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넓이는 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위치 시간 그래프 줄쳐서 두 점의 직선 기울기는 평균 속도, 한 점의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나와 있는 거는 숫자 집어넣어서 그냥 한 번 더 그린 것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속도가 음수일 때 나오지, 맞지?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보세요. 밑으로 돼 있지, 맞지? 0보다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와 있는데 요거 아까 쌤 강조했던 그 그림이지, 맞지? 그래서 작은 별표 하나 때려놔라. 그래서 지금 요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속도 부호가 양수니까 처음 운동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책에, 맞지?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정지 방향 바꿔고, 맞지? 속도가 0이니까 정지, 맞지? 그 다음에 요 뒤에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됐습니까? 보자.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계산했더니만 면적이 똑같아. 그러면 교니 값은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똑같아. 그러면 처음 운동 방향으로 이동했던 거리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던 거리가 똑같다는 소리지, 맞지? 교리값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요런 형태 나오지, 맞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일 높은 지점, 여기가 그 셈이 방향을 바꾼 지점이다. 오케이, 했던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등가 속도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 3개 암기하려면 암기하세요. 알겠지? 근데 나중에 뒤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몇 개 풀어주겠지만 잘 봐라. 일단 식을 외우면 빨리 풀 수는 있다. 알겠지? 근데 쌤이 아까 물리 1에서는 식을 안 외워도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식을 안 외우면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지가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VT 그래프. 지가 문제를 딱 읽고 VT 그래프를 스스로 그릴 줄 알면 공식 3개 다 필요 없고요. 요걸로 했을 때 VT 그래프에서 가속도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면적은 또 뭐를 가르쳐 줘요? 이동 거리를 가르쳐 주지, 맞지? 다 가르쳐 줍니다. 정보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고 쌤이 문제 몇 개만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 17쪽에는 쉬운 부분만 남았으니까 쌤이 금방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요거는 쌤이 필기 안 할게요, 이제. 왜냐면 조금 어렵게 필기하면 어려운 단어인데 물리 1에서는 물리 2처럼 어렵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에 보니까 운동 방향만 줄쳐라. 운동 방향만. 자, 그럼 운동 방향만 변하고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다.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한다. 등속 오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밑에 1번에 보니까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의 예, 그래서 뭐 부분 도로를 등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등속 오는 동 줄 좀 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등속 오는 동 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도는 물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징은 속력 일정, 방향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 2번 운동 방향 매 순간 각 위치에서 접선 방향이 매 순간순간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 보면 자 중심에서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게 되는 게 등속 원운동이잖아, 맞지? 우리 등속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힘,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힘 뭡니까? 구심력. 구심력. 책에 적어. 구심력이지. 근데 이 구심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딘가는 써먹을 거야. 자, 그래서 구심력 F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 R분의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다. 그래서 R분의 MV 제곱. 구심력 계산 공식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7쪽 갑니다. 17쪽에 4번.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대요. 그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게 아까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1번에 진자 운동. 그래서 진자 운동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2번에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에서 밑에 그림 잠깐만 볼까? 밑에 그림 2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있는 그 축구공 그림 같은 경우는 말고 아예 두 번째 있는 축구공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찾을 때 나타나는 포물선 운동 말고 왼쪽에 있는 그림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요 그림이지, 맞지? 통합과학에서 요 그림이지, 맞지? 요게 제목이 뭐였냐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맞지?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잘 봐봐. 자, 이런 운동을 갖다가 우리 평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 운동. 물리에서는 2차원 운동이라 하지. 평면이 2차니까, 맞지? 그래서 자, 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XY G축은 잡을 필요 없고 XY축을 따로 생각해야 돼. 독립적으로.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수평 방향 성분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나 없나? 작용하는 힘이 없었지, 맞지?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나?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배웠지, 맞지?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야가 처음 속력 V0로 던졌으면 모든 지점에서 속력은 V0로 똑같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다고 배웠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Y축으로 속력 없고 그 다음에 Y 생기지 맞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요 값이 점점 커지더라. 맞죠? 응? 그래서 요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라 이렇게 우리가 통합학에서 배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때도 우리가 써먹는 게 그거였잖아. 뭘 써먹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시간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해야 되지 맞지? 응?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나오잖아.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야가 떨어진 높이 h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러면 자유낙하가 아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래서 자유낙하의 두 번째 식에 보면 아까 h는 뭐였어? 2분의 1 gt 제곱이었지 맞지? 두 번째 식이 자유낙하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t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t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지 맞지?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시간 이렇게 계산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 도달거리 요것도 통합과학에서는 계산을 했었다.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도달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수평 속력이지 맞지? 그래서 V0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은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수평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시간 맞지? 그런 식으로는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웠던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자료책 한번 봐봐. 자, 운동 분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가부터 보자. 가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이지 맞지?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이다. 그 다음에 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이거 빗면을 뭐 하는 아까 하는 운동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속력은 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